그냥 유튜브로 다 쏠까요? 자, 시조 피시면 돼요. 시조 어디 할 차례냐면 어디죠? 22페이지. 네, 22페이지네요. 22페이지. 지난주하고 좀 이어서 이제 충전에 대한 시조가 앞에 살짝 있네요. 그래서 시조들이 좀 어려운 시조는 아니라서 바로바로 가시면 됩니다. 자, 가볼게요. 자, 삼동에 배옷 있고 삼동이 언제냐면 요거 한자 요 정도 알고 계셔야 돼요. 겨울입니다. 겨울. 자, 겨울에 배옷을 입고 있어요. 겨울에 배로 만든 옷을 입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배옷이 뭘 나타내냐면 이 사람이 벼슬길에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벼슬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누가 뭐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자, 벼슬에 올라간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 사람이 또 쌤, 배우 네, 몇 주인가요? 22페이지요. 자, 그래서 배옷을 입고 암혈에 눈비 맞아. 암혈에 눈비 맞았다라고 외워요. 암혈은 동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벼슬 하지 않고 어떤 사람 자연에서 은거하는 사람이란 걸 얘기해 줍니다. 은거하는 사람이에요. 은거하시는 분이요. 자, 그런 분이 뭐라고 했죠? 구름 낀 변리도 쬐 적 없지만 구름 낀 햇볕도 쬐 적이 없대요. 해의 빛을 쬐 적이 없지만 뭐라고 했죠? 서산에 해를 지나니 서산에 해가 지니 서산에 해가 지는 소리 그냥 화살표 이렇게 해놓을게요. 해가 지는 소리를 들으니까 눈물겨워하느라. 자, 고전에선 해는 뭐 상징한다고요? 대부분 왕 임금. 자, 임금이 졌어요. 뭔가요? 죽었어요. 임금이 죽은 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유식하게. 이거라고 하잖아. 시옷 히읗. 승하하셨다고 하죠. 승하. 임금의 승하수식. 그래서 여기서 중종이에요. 중종의 죽음을 듣고 바로 슬퍼하는 모습. 자, 어떤 사람이죠? 벼슬을 한 적도 없어요. 그죠? 조정에 나간 적이 없어요. 구름 낀 햇볕. 햇볕은 뭐죠? 임금의 은혜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임금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임금이 죽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어떻다? 몹시 슬프구나. 자, 당시의 사대부들에게 충이라는 개념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장착된 개념이죠. 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임금의 은혜입니다. 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것처럼 유교에서는 세상 모든 것이 다 임금의 은혜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충의 시조예요. 임금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자, 그 다음에 23페이지 다음 시조를 보시면 요것도 뭐가 나오냐? 자, 풍상이 섞어친 날. 풍. 그리고 상자도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상자가 서리상자예요. 자, 풍상이 바람과 서리가 섞어친 날에, 섞어 내리는 날에 다 피운 화국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부분 고전에서 시조에서 대부분 실현 고난이 됩니다. 바람과 서리, 실현 고난. 그때 황국화를. 자, 이거 기억나요? 국화? 자, 국화꽃은 어떤 꽃이었죠? 고전에서? 뭐 중에 하나였잖아. 사군자 중에 하나였잖아요. 사군자 중에 어떤 계절을 담당하고 있어요? 가을. 그래서 국화를 나타내는 상징하는 사자성어도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자음 해볼게. 자음. 이거는 알았으면 좋겠어. 이거거든요. 오상고설이라고 그래요. 오상고절. 설이 나왔죠? 국화 나왔죠?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오상고절. 자, 오상고절이 뭐라고요? 서리를 모르는 높은 자기. 국화는 서리를 맞아도 그 꽃이 꺾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시련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가볼게요. 자, 풍상이 섞어 내리는 날에 갓핀 황국화를, 노란 국화를 금분, 금으로 된 화분, 화분에 가득 담아 옥당에 보내. 옥당은 뭐 특별한 내용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옥당은 집이거든요. 내가 집으로 보냈다. 그러니까 임금이 나한테 이제 뭐 보내주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국화하고 대조시키거든요. 뭐냐면 도리야. 도 무슨 꽃? 복숭아꽃. 리자 이거 이씨 누가 있지? 지금? 이 누구 있나요? 누가 이씨지? 지금 생각 안 나는데? 근데 지금 이씨가 없는 건데? 누나야 너 이씨 아니야? 아닌가? 무슨 누누지? 나 진짜 애들이 맨날 이름으로 부르니까 내가 성을 모르겠어. 이게 어쨌든 무슨 이씨죠? 이게 이씨 할 때 이거 쓰잖아. 무슨 이예요? 몰라요? 이게 오얏 이씨거든요. 오얏 이. 오얏이 뭔지 알아요? 오얏? 오얏 몰라요? 그 자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도리야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 그래서 복숭아꽃하고 오얏고사 뭐라고요? 얘네들은 꽃이온양 마라. 꽃인 척하지 마라. 님의 뜻을 알려라. 자, 니네는 꽃인 척하지 말아요. 자, 국화는 오상고절의 꽃이죠. 서리를 맞아도 변함이 없는 충신이에요. 근데 도리는요. 서리를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 서리를 맞으면 꽃이 다 지고 말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변하는 신화예요. 변전하는 신화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님의 뜻을 알게라. 님의 뜻은 뭡니까? 결국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맹세하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24페이지. 자, 24페이지 이 시조는 뭐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요거는 맨날 계속 이야기했던 그분 있잖아요. 단종. 단종의 정말 후견인 같았던 그분의 시조입니다. 바로 김종서 장군님의 시조예요. 그래서 무인으로서의 기계, 기사 이런 게 잘 나타나 있는 시조입니다. 자, 봅시다. sak풍은 겨울바람이에요. 그래서 겨울바람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은 밝은 달은 눈 속에서 차가운데. 그러니까 겨울밤이 시간적 배경이 설정됐지요. 자, 만리변성 여기를 통해서 공간적인 배경이 제시가 됩니다. 자, 공간적인 배경은 어디예요? 만리나 떨어진 국경의 성이에요. 자, 김종서 장군님의 최대 업적은 뭐죠? 이건 사실 세종대왕의 최대 업적하고도 연결되는데요. 네, 세종대왕의 최대 업적은? 한글창제는 당시에 인정을 전혀 못 받았잖아요. 육진을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국토를 확장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에이스 장군이 김종서 장군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계통을 말해요. 육진입니다. 그래서 일장검 긴 칼을 짚고 서서 긴 파람, 휘파람, 큰 소리에 거칠 것이 없어라. 그래서 무인으로서 기계 다 덤벼라, 다 받아주마, 다 쓸어버리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남성다움을 뭐라고 하냐면 호탕함 혹은 호방함이라고 그래요. 호방함, 호탕하다, 호방하다, 남성미. 자, 이렇게만 가시면 되고요. 다음 걸로 가볼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연 친화에 대해서 이야기가 한동안 들어갈 거예요. 자, 이제 시가 몇 개 남았냐면 5개 남았습니다. 자, 말 없은 청산이요. 말 없는 청산. 자, 청산은 말이 없어요. 푸른 산은 말이 없죠. 자, 그리고 형태가 없는 것. 일정한 모습이 없는 것은 유수 흐르는 물이에요. 자, 그리고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 청풍. 역시 맑은 바람이고요. 그리고 임자가 없는 것이 명월, 밝은 달입니다. 자, 그래서 청산, 유수, 청풍, 명월 이 단어가 들어가면 많이 봤죠? 그러면 보실 필요 없어요. 자연 친화입니다. 자연을 예찬하고 자연을 노래하는 그런 시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 중 어디? 이 자연 속에 병 없는 이 몸이 분별 없이 누구예요? 분별 바로
걱정 없이 늙으리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화자는 어떤 세속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인 가치, 자연과 동화되어 순응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이 자연은 여기서 이제 자연친화 시조 들어갔는데 자연은 양반 사대부들에게 어떤 개념이었을까요? 양반들은 어떠해요? 자연을? 뭐 하고 싶어 합니까? 항상 즐기는 대상이 돼요. 그래서 그걸 좀 유식하게 완상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감상하는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자연이 나의 이상세계예요. 가야 하는 곳, 가야만 하는 것, 가고 싶은 곳. 그래서 이상적인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은 세속과 등지는 바로 내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양반들은 대부분 다 정치하잖아요. 네, 그래서 세속적인 더러운 일들이 존재하지 않는 곳을 자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의 속에서 가서 편안하게 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술 먹고 책 보고 자연을 즐기며. 자, 이게 이제 양반의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일단 일반 백성들은 자연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지 않죠. 일반 백성들한테 자연은 어떤 공간이죠? 채취의 공간인가요? 자, 자연은 또 다른 말로 바꾸면요, 농촌이에요. 농촌이 자연이잖아요.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농촌에 살잖아요. 다 농사짓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자연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양반들은 백성들을 바라보며 뭐라고 생각해요? 아유, 저들처럼 살아야 되는데 아무 걱정 없고 참 좋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백성의 삶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그죠? 자, 그래서 백성들에게서 자연은 어떤 공간이냐면 얘가 삶의 터전이고 삶의 현장이면서 노동의 공간이에요. 노동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 양반과 백성이 다릅니다. 양반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가서 즐겨야 하는 곳. 근데 여기에는 즐기는 곳이 아니죠. 내가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나의 일터죠. 직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개념은요, 조선 전기 때 그렇습니다. 조선 전기 때. 조선 전기 때 결국 어떤 성리학적 이념에 따라서 양반들은 뭐 해야 돼요? 백성들을 일컬어야 되죠. 그래서 그 정계에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란 일을 해야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은퇴하면 돌아가는 곳이에요. 자,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서 상황이 좀 달라져요. 얘네들을, 이 백성들이 일하는 농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하찮은 일이라고 봤었는데 조선 후기가 되면서 실학사상이 대두하게 되죠. 실학사상이 되면서 이들도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 일반 백성처럼 동일화됩니다. 실질적으로 양반이 가서 땀 흘려요. 실질적으로 일해요. 그래서 자연을 즐기는 방법이 수동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였다면 적극적으로 노동하면서 즐기는 가치로 변화가 됩니다. 조선 후기에. 이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렇게 자연을 바라보는 개념이 바뀐 가사가 누앙사라는 가사거든요. 그 누앙사라는 가사는 다음 주에 합니다. 재밌겠죠? 예고편까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자연 친화, 자연에 대한 개념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기시면 이거는 이제 자연 친화면서 동시에 무역의 가치를 보여주는 그런 시조인데 월산대군의 시조예요. 자, 수양대군 할 때도 했죠. 대군이라는 말이 붙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왕족인데 왕위 계승을 하지 않은 사람을 대군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월산대군은 왕위 계승에서 자신이 물러난 후에 욕심 없는 삶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 월산대군의 삶의 모습이 가장 잘 들어있는 시조가 아닌가 합니다. 이거예요. 자, 추강 배경이죠. 가을강에 밤이 되니 물결이 차갑구나. 그래서 낚시를 들이우니, 낚싯대를 들여요. 낚시라고 썼죠. 낚시를 들이우니 고기 아니구나. 자,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는 것은 뭘 말하냐면 세속적 가치를 뜻해요. 내가 이거를 잡아 먹든지 아니면 팔 수 있잖아. 세속적 가치를 말합니다. 그런데 고기가 안 물어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지금 낚시했는데 왜 고기 안 물어? 짜증날 거잖아. 근데 괜찮다.
괜찮다. 왜 괜찮아요? 무심한 달빛만 씻고 빈배 저어오너라. 자, 무심한 해석 어떻게 하라고 했죠? 자, 마음이 없는이 아니라 욕심이 없는 이렇게 하시라고요. 욕심이 없는 달빛만 가득 싣고 빈배 저어오너라 이렇게 말하죠. 자, 이런 얘기예요. 자, 낚시질을 해서 고기가 안 잡혔지만 괜찮아. 대신 저 달빛을 빈배에 가득 싣고 돌아올 수 있잖아.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무엇이든 어떠한 것이든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가치 지니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초월의 경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속적인 가치에 연연하지 않아요. 돈 없으면 어때? 대신 달빛 받으며 살면 되지. 뭐 밥 안 먹으면 어때? 광합성 하면 되지. 이런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시조 볼게요. 요게 조금 오늘 하는 것 중에 얘기할 게 좀 많은 시조죠. 요런 레벨의 시조들로 수업하면 1시간에 한 40개 정도 할 수 있겠어요. 표정 안 좋으시죠? 갑자기? 자, 오늘은 쉬운 시조들입니다. 전부. 근데 양이 많아. 자, 그 다음에 10년을 경영하여 자주 출제되는 시조예요. 익숙하신 분도 많을 거예요. 자, 10년을 계획해. 경영이 계획이에요. 회사를 경영하는데 그게 아니라 10년 동안 준비를 해서 계획해서 자, 뭐를 지어내요? 초려상간. 초려상간이 뭐냐면 3칸짜리 초가집입니다. 3칸짜리 초가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삶의 가치를 지닌 사람이에요? 나 10년 동안 계획했는데 1등이 아니에요. 기와집이 아니야. 3칸짜리 초가집이에요. 이거 언제든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10년 동안 준비했어요. 능력 없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자, 스스로 만족한다. 사자성어. 자신의 처지를 만족하는 사람. 네, 이 정도 아셔야 되지 않나요? 자, 요겁니다. 자, 뭐예요? 안분지족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안분지족은 뭐죠? 분수에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 분수에 만족하는 거. 자, 안분지족하면 또 이제 생각나는 게 있죠. 여기서 얘기 다 합시다. 자, 이것도 아셔야죠. 안빈낙도. 안빈낙도하고 안분지족은 비슷한데 달라요.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안분지족은 분수에 만족하는 것. 그죠? 안빈낙도는 빈. 가난한 가운데 즐거움을 찾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해돼요? 다르죠? 자, 그런데 이제 분수에 맞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당연히 세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자연에서 사는 거겠죠. 뭐 그런 거잖아. 뭐 타워팰리스 살면서 저는 분수에 맞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허름한데 이렇게 하면서 내 분수에 맞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빈낙도 역시 빈. 도시에 살면서 내가 가난한데 이런 거 아니잖아. 가난한 차지에서 즐거움을 하는 건 전부 자연적 한거 연결돼서 자연을 즐기는 가치로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근데 의미는 좀 달라요. 다른 것도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연에 대한 사자성어 또 하시면 여기는 사자성어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알고 계셔야 돼요. 정말. 네, 안분지족 안빈낙도. 그 다음에 이거 단사표음 많이 나오죠? 보신 적 있을 거야. 단사표음은 또 무슨 뜻이에요? 표주박의 물, 바가지의 밥. 소박한 음식. 소박한 음식을 가리켜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단, 표, 누황까지. 단표, 누황은 뭐죠? 여기 단사표음의 단표예요. 요거 그대로 받아온 거야. 그래서 단표, 표주박의 물, 바가지의 밥, 소박한 음식, 플러스 누황. 누황은 자신의 거처를 낮춰 부르는 말. 그러니까 누가 우리 집에 오면 뭐라고 해요? 아유, 누추한 것까지 웬일이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막 집에 에스컬레이터 있고 막 이런 거잖아. 그래서 소박한 음식에 소박한 거처.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박한 생활. 어디에서 소박한 생활을 이야기해야 돼요? 도시에서? 서울에서? 아니죠, 시골에서. 전원에서. 그러니까 자연적인 가치와 같이 연결되는 애들이에요. 얘네 꼭 아셔야 됩니다. 고전의 기본이에요, 기본.
자, 그래서 10년을 경영하여 초려상간을 지어내니, 3칸짜리 초가집을 지어내니, 나 한 칸, 달 한 칸에. 자, 그래서 어떻게요? 내가 한 칸 쓰고요. 그 다음에 달한테 한 칸 주고요. 그리고 청풍한테 한 칸은 바뀌어요. 자, 얘네들이 방에 들어올 수 있어요? 안 되잖아. 근데 방에 들어왔다고 표현하니까 뭐 하고 있어요? 의인화하고 있죠? 의인화했고요. 자, 한 칸 맡겨두고 강사는 들을 데 없으니 자, 강과 사는 들을 데가 없어요. 왜? 꽉 찼잖아요. 집이 3칸짜리 집이 꽉 찼잖아. 그러니까 강과 사는 들을 데 없으니까 둘러도고 홀이라. 그러니까 이 초가집은 어디에 위치해요? 강하고 산 사이에. 자연 속에. 그러니까 내가 자연을 즐기며 살아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 화자는 옆에 있는 방을 바라보다가 주변으로 시선이 확장되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가까운 거 바라보다가 먼 거 바라본다.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전환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경에서 원경. 그래서 안빈낙도 안분지족의 정서를 이야기하는 시조입니다. 자, 3개 남았어요. 자, 다음 시조 보시면 지고 갈까요? 자, 지당에 부풀이고 지당은 어디냐면 지당은 연못이에요. 연못에 비가 뿌리고 그리고 양류는 양자랑 아니 양자는 몰라도 되겠다. 류자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류자 앞에 나무 목자 써있죠. 나무 목자 보이시죠? 그래서 나무예요. 버들나무예요. 버드나무 류자, 버들 류자. 그래서 버들나무. 그래서 버들나무에 네, 안개 끼인데 네 또 알아두셨으면 좋겠어. 네 자주 나와요. 네. 요 네가 끼었다. 네가 안개예요. 그러니까 지당에 비가 내려요. 버드나무에 안개가 꼈어요. 계절적으로 언제일까요? 봄이에요. 봄입니다. 안개 끼인 때. 자,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봄인 상황에 이 사람이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려 있는 거야. 사공에 있는 뭔가 나루터에 나왔겠죠? 배 타서 어디 가려고? 뭐 이렇게 했을 거야. 근데 사공이 현재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빈배만 걸려 있어요. 자, 그래서 하늘을 바라봤더니 석양 어떤 이미지? 하강의 이미지, 어둠의 이미지. 석양의 짝이른 갈매기는 갈매기라고 해야죠. 여기는 갈매기가 갈매기입니다. 갈매기는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자, 일단 갈매기부터 봅시다. 자, 갈매기 짝 잃었어요?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갈매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새끼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 먹이를 찾는 걸 수 있잖아요. 네, 아니면 오늘은 파리가 있어요. 그래서 파티로 가는 걸 수 있잖아. 근데 왜 짝이른 갈매기라고 이야기하죠? 현재 화자가 외로움의 심리를 지니고 있어요. 자, 힌트는 이 봄입니다. 봄은 어떤 계절? 만물이 피어나는 계절. 남친, 여친 생길 것만 같은 계절. 하지만 현실은 안 생겨요. 네, 그런 계절, 외로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매기를 보면서 짝이른 갈매기라고 생각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요?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켜준다. 그럼 뭐가 돼요? 자, 갈매기 객관적 상관물이 되겠죠? 객상이 됩니다. 얘가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켜주는 객상이 돼요. 자, 그런 이런 외로운 심정은 또 하나 더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빈배를 통해. 자,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려있는 거나 어디 가려고 했는데 빈배밖에 없어요. 역시 빈배도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켜주겠죠? 그래서 봄밤은 아니고 봄의 그런 외로운 정서를 이야기하는 시조입니다. 왜 외로워요? 짝이른 갈매기를 통해서 본인도 짝을 잃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죠. 되셨나요?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만 끄집어내면 되시는 시조입니다. 자, 2개 남았어요. 힘드시네요. 시조 힘든 건 저라고요. 이제 끝나가죠? 자, 그리고 다음 시조 보시면
자, 청량산 육룡봉을 안 하니 나와 백구. 자, 청량산 육룡봉은 이거 발음 안 되더라고. 육룡봉. 자, 어쨌든 아는 것은 나와 백구. 자, 백구 뭘까요? 맞춰봐요. 백구 뭐니? 강아지라고 매번 이야기하죠. 강아지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얀 마음 백구 아니라고. 니네 하얀 마음 백구 세대도 아닌데 왜 하얀 마음 백구라고 생각하죠? 뭐라고 나 그저 거 들었어. 비둘기. 갈매기죠. 갈매기. 백구는 갈매기입니다. 자, 이 백구가 나오면 98%의 확률로 무조건 그냥 자연 친화, 물화일체 경지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백구 개 아니야 제발. 자, 그래서 청량산 육룡봉 이거 다 쓰지 말고 그냥 쉽게 여기가 아름다운 자연이에요. 이 아름다운 자연을 아는 것은 단지 누구뿐? 화자와 백구뿐. 됐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여기가 아름다운 그 자연이에요. 그 산을. 자, 백구야 헌사하랴. 그래서 백구가 야단스럽겠냐마는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백구가 무슨 야단스럽게 떠들어서 이 자연이 예쁘다 아름답다 여기 한번 놀러 와보세요. 사람들 여기 잠깐 여기 되게 이쁜 데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겠느냐. 많은. 자, 못 믿을 만한 것은 도화로야. 못 믿을 것은 도화예요. 자, 도화는 믿을 수가 없어. 자, 백구는 믿을 수 있어. 얘는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잖아. 근데 도화꽃은 못 믿어요. 왜 못 믿냐면 여기서 뭘 떠올리셔야 되면 도화하면 뭐 떠올리라고 했죠? 기억나요? 도화하면 무릉도원 떠올려야 돼. 자, 무릉도원 처음에 찾아갈 때 복숭아꽃이 무슨 역할을 했어요? 길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잖아요. 복숭아꽃이 떠내려온 거 보고 무릉도원 찾아갔잖아요. 자, 그거야. 그래서 못 믿을 것은 복숭아꽃이로구나. 자, 도화야. 복숭아꽃아 떠나지 말. 그러니까 떠내려가지 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떠내려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주지 마라. 자, 어주자 알까 안 알아? 어주자 그냥 보통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고기 잡는 사람들 그 어주자가 알까 안 알아? 알까봐 걱정돼요. 그러니까 자, 화자는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감동해서 자기 혼자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 하늘 보니까 백구가 날아가는데 갈매기가 날아가는데 쟤야 뭐 사람들한테 말을 못하니까 괜찮아. 근데 복숭아꽃이 떠내려가서 이곳이 알려지면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하는 마음. 그러니까 반대로 이 자연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되셨나요? 자연 친화. 자연대 자연 즐기고 싶다고요. 자, 그 다음에 시조 하나 남았습니다. 거의 딱 30분 되죠? 자, 요 시조는 황희정승의 시조입니다. 황희의 시조예요. 자, 그래서 대추, 볼, 붉은 고래. 대추가 빨갛게 익어가는, 붉게 익어가는 그런 골짜기에 밤은 어이 뜨뜨르며, 밤은 어이 떨어져 있으며, 벼벤 그루에, 벼벤 그루터기에, 추수가 끝났네요. 벼벤 그루터기에 개 옆으로 다니는 개요. 크랩, 개가 어이 나다니는가. 자,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언제죠? 가을. 추수가 끝난 그리고 공간은 농촌. 네, 그러니까 가을의 자연이에요. 가을의 자연의 풍요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뭐해요? 술 익자 채장수 돌아가서 술이 익고 채장술 돌아갔다는 무슨 얘기라고요? 술 먹을 준비 완료. 오케이. 이제 걸러서 먹으면 돼. 그래서 돌아가니 아니 먹고 어이리. 술을 아니 먹고 어떡하냐. 그러니까 자연에서 뭐 하고 있죠? 술 먹고 있죠. 자, 어떤 삶? 풍류적인 삶. 이렇게. 자, 농촌의 풍요로움 그리고 풍류적 삶. 이걸 이야기하는 시조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범위 다 했어요. 자, 끝입니다. 근데 아래쪽에 문제를 풀려고 봤더니 이제 시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뭐 뜻을 알아야 푸니까. 그래서 한번 볼게요. 35번 시상전개와 동일한 작품 이렇게 가는데 자, 시상전개 동일한 건 뭔가요? 앞에는 지금 뭐가 나왔죠?
자연의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뒤에는 내가 여기서 즐기는 흥겨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경후정입니다. 선경후정을 찾으시면 돼요. 제가 여기는 뭐 자세하게 안 하고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공무도화가 이건 안 읽어도 알겠네. 님이여 그 물을 건너지 마오. 님은 그의 물속에 들어가셨네. 물에 빠져 죽으시니 가시님을 어이할고. 체념적 정서네요. 자, 창기파랑가. 자,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찬양하는 신라의 향가입니다. 네. 그래서 열침에 열어젖침에 나타난 달이 문이요. 달이 흰 구름을 쫓아 흰 구름을 따라 떠가는 것이 아니냐. 새파란 나이여에 새파란 냇물에 기랑에 기파랑 그 화랑의 지지가 모습이에요. 모습이 이슈라 있어라. 됐나요? 자, 제가야산 독서당 이것도 볼게요. 첩첩바위사를 미친 듯 달려 겹겹 봉우리를 울리니 뭐가? 물소리가. 지척의 말소리 분간케 어려워. 왜? 물소리 때문에. 늘 시비하는 다투는 소리 귀에 들릴세라. 귀에 들릴까봐 두렵구나. 세라가 뭐뭐 할까봐 두렵다 이런 뜻이요. 세라. 자, 짐짓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버렸다네. 자, 그 다음에 사리와 참새야 어디서 오가며 나느냐. 너는 어디서 왔니? 뭐 이런 얘기예요. 1년 농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늙은 호랍이 홀로 갈굼했는데 밭의 벼와 기장을 모두 없애는. 자, 참새는 어떤 존재? 늙은 호랍이가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농사 지은 거 다 뺏어 먹는 존재. 그럼 뭐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맞춰봐요. 탐관오리입니다. 탐관오리.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이 있는 거예요. 자, 정과정. 요건 근데 저기 서경별곡에도 있는 그런 내용이죠.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죠. 내님을 그리자와 내님을 그리워하며 운이 나니 울며 지냈더니 산접동새와 난 비슷하다. 산접동새와 난 처지가 비슷합니다. 아니시며 거치시들 아의 의미였고요. 잔홀요성 천지신명님이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럼 몇 번일까요? 성경후정을 찾아보세요. 성경후정. 앞에는 경치, 뒤에는 정서. 몇 번 답? 정은아 몇 번 답? 아, 미안해요. 네, 잠깐 헛겨 보였어요. 가은아 몇 번 답? 모르겠어요? 자, 답은 3번. 앞에 경치 나오고 뒤에 정서 나오고. 근데 원래 가은이가 첫째 아니에요? 항상? 그치. 가나다라 가은. 가은, 나은, 다은, 마은.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숫자 들어가는 이름도 혜원이 이러면 다 첫째잖아. 동생은 혜투. 뭐 이렇게. 저도 준일. 제 동생은 준이. 아, 진짜 그래요. 제 동생 진짜 준인데. 자, 그리고 앞으로 한 장 넘겨보시면. 자, 표현 방법과 동일한 방법이 쓰인 구절인데 요거는 설명하고 가야 되겠네요. 자, 어떤 표현법이 쓰였냐면 맞춰봐요. 이거야. 힌트 줄게. 청량산 육륜봉 아는 것이 백구. 백구야 헌사하랴 못 믿을 순 도화. 그랬더니 도화야 떠나지 말아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앞에 것을 받아오는 거를 뭐라고 해요? 자, 이렇게 힌트 주면 또 알거든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랍스타. 바나나 맛있어요? 바나나 맛 없지 않아요? 바나나 왜 맛있다고 하는지 알아? 아니요. 옛날 바나나 정말 맛있었어요. 그 맛있었던 바나나가 멸종됐어요. 알고 있나요? 현재 우리가 먹는 바나나의 품종은 하나라는 사실. 네. 바나나가 지금 급속도로 멸종되고 있대요. 알아요? 네.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바나나 향만 먹게 될 거라는. 바나나 종류 되게 많은데 식용은 하나밖에 없대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법?
앞부분의 일부를 가져오는 방법을 연세법이라고 해요. 연세법. 자, 백구로 끝났죠? 백구를 다시 받아왔죠? 그리고 도화로 끝났죠? 도화를 받아왔죠? 연세법입니다. 연세법. 자, 그래서 연세법 쓰인 것은 뭘까요? 자, 이것도 현대어로 그냥 쑥쑥 할게요. 자, 버선버섯, 품에 품고, 신버섯, 손에 쥐고, 곰비님비, 님비곰비, 천방지방, 지방정방. 의태어. 허둥지둥하는 모습이요. 자, 진대, 땅이 질퍽한 곳, 마른데, 가리지 말고, 워렁충청, 우당탕쿵탕. 의태어입니다. 건너가서. 자, 두 번째요. 대천 바다 한가운데, 일처성 실은 배에, 노도 잃어버리고, 노 젓는 노, 닷도 잃고, 닷도 잃어버리고, 농총. 농총은 돛대를 묶는 줄이요. 누통도 끊어지고 돛대 꺾어지고 키도 빠지고 바람 불어 물결 치고 안개 뒤섞여 잦아진 날에 갈길은 천리말리. 자, 3번. 넣어오는 길에 무쇠로 성을 싸고 성 안에 담 싸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두지 놓고 두지 안에 궤를 짜고 그 안에 너를 필장으로 결박하는. 자, 너를 4번이요. 청산이 절로절로 녹수도 절로절로 산 절로 물 절로 산수간에 절로 절로. 볼 게 없네요. 자, 5번. 어인 귓돌이. 귓돌이가 뭐라고요? 귀뚜라미. 귀뚜라미입니다. 어찌된 귀뚜라미 지는 달 새는 밤에 긴 소리 짧은 소리 자는 소리 짧은 소리 절절히 슬픈 소리 자기 혼자 울어내요. 사창. 사창은 여자들이 있는 곳의 창문이에요. 그래서 사창 여인잠을 알쓰리도 깨우는구나. 자, 그러면 연세법 사용된 거 보이죠? 딱 찾을 수 있죠? 몇 번? 두 개 몇 번? 3번입니다. 3번 어떻게? 성 안에 담 쌓고 담 받아왔죠? 담 안에 집 짓고 집 받아왔죠? 집 안에 두지 넣고 두지 받아오죠? 두지 안에. 이게 연세법. 자, 그 다음에 이거요. 빈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작품. 자, 요거는 제가 안 읽어드리고 할 수 있는지 해봅시다. 객관적 상관물이잖아요? 객관적 상관물이 있는 거 찾으면 돼요. 뭐 그냥 혹시나 해서 한 40초 정도만 덜어볼게요. 이런 거 도전해서도 술술술 풀었으면 좋겠거든요. 어지러워. 자, 객관적 상관물 찾는 겁니다. 자,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새파란 날에 새파란 냇물에 기랑에 기파랑에 지지 모습이 있어라. 일로 날이 재벽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냇물 조약돌에 양이 지니오신 마잠메 가살 존누하죠. 마음의 끝을 따르고 싶구나. 그래서 있어요? 객관적 상관물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옥창에 심은 매어 몇 번이나 피워주는가? 매어가 폈다가 졌죠. 그리고 겨울밤 사고찬 때 자칫눈 섞어치고 여름날 길고일 때 구준비는 무슨 일인가? 삼춘화려 호시절 좋은 시절에 경치를 봐도 근심 없구나. 자, 답은 2번이거든요. 2번 하셨나요? 자, 남편이 집 나갔어요. 집 나가고 우울해요. 그래서 매화 보면서 마음 안 좋고요. 자칫눈 보면서 마음 안 좋고요. 구준비 보면서 마음 안 좋는 거예요. 자, 강동구 지금 2학년 분들은 이거 시험범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찍으셨어야죠. 자, 그 다음에 박윤호의 누앙사. 다음 주에 누앙사 요거 가사합니다. 노와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청풍 자연이 벗이되어 임자 없는 풍월강사 자연 속에 절로절로 들그리라. 무심한 백구야. 백구 했죠? 네. 무심한도 했죠?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두 개 합치면 욕심 없는 갈매기야. 오라고 하랴 말라고 하랴 다툴 리 없는 것은 다만 너뿐인가 여기 너. 자, 그 다음에 소민곡. 허사로구나 이 님이 어디 갔는가. 꿈결에 잠결에 일어난 자 창문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그림자 불쌍한 그림자 날 따를 뿐이로구나. 차라리 씌어져 차라리 죽어서 나벌이 되어
님 계신 창안에 뚜렷이 번듯이 비치리라. 자, 헌은설령 규어가 이건 안 풀릴 거예요. 네, 선상 하늘나라 견우 직녀는 은하수 막혀 있어도 7월 7석 칠성날 1년 1도 1년에 한 번 실기 인연을 놓치지 아니하는데 우리님 가시누는 무슨 약수 은하수하고 똑같이 장애물 역할 무슨 약수 가렵길래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끊어졌는가. 네, 빨리빨리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그리고 넘기시면 이제 하나 남았을걸? 아, 2개 남았네.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 자, 24페이지. 화자, 시초과자의 동일한 정서는, 자, 이건 뭐죠? 이건 절대 못 풀어요. 이거 해주지 않으면. 자, 여기에서는 시적 정서는 호방한 성격이죠. 그러니까 무인의 기계. 자, 첫 번에 보시면, 자, 장안을 돌아보니, 장안이 서울입니다. 서울을 돌아보니, 북걸 임금이 계신 대궐이 천리나 떨어져 있구나. 어주 고깃배에 누워있음들 잊은 적이 있으랴. 두어라 내 실은 아니다. 제세어는 세상을 구할 어진 인재 어질 선비가 없겠느냐. 자, 그 다음에 2번이요. 말없는 청산이요. 이거 했죠? 패스. 3번 맷버들 가리 꺾고 보는 저번에 했는데 다시 한번 보느라 님의 손에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세요. 밤비 새움이 돋아보든 날 본 것처럼 여겨주세요. 자, 4번 이것도 했죠? 집방송 내지 마라 나그애들 못 앉으랴. 자, 인공적인 거 싫어. 자연적인 거 있잖아. 솔불 켜지 마라. 인공 싫어요. 어제 진달 돌아온다. 자연이 있잖아요. 자, 아이야 밥주 산책 별로 안 좋은 술에 산나물이라도 없다고 말고 내어라. 자, 그 다음에 5번이요. 자, 녹이 상제에 살찌게 먹여. 한번 읽고 볼게요. 시냇물에 씻겨 타고 용천 설악을 들게 갈아 어깨에 둘러매고 장부의 위국 충절을 세워볼까 하노라. 그냥도 할 수 있을까? 해석해볼게요. 녹이상제가 말의 이름이에요. 명망. 그래서 그 녹이상제를 살찌게 먹여서 시냇물에 씻겨서 타고, 그러니까 세차할 거죠. 세차해서 말을 타고 용천 설악을 들게. 용천 설악은 칼 이름이에요. 보검입니다. 용천과 설악검이에요. 그래서 용천과 설악을 잘 들게 갈아서 어깨에 둘러매고. 말 탔죠? 칼 들었죠? 네. 그리고 장부, 대장부의 위국충절, 나라를 걱정하는 그 충성심을 세워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답 보이죠? 답은 5번. 자, 마지막! 이거 하면 끝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안 해줘도 금방 풀리죠? 왜냐면 한국화, 황국화가 뭐라고요? 사자성어 뭐라고 했죠? 오상고전. 자, 태도가 동일한 작품 보려고 했는데 딱 1번 보니까 딱 나오죠. 자, 해석하면 국화야 너는 어이 3월 동풍 다 보내고 3월에 어때요? 봄이잖아. 그 봄에 좋은 시절 다 보내고. 자, 낙목 한천, 낙목 나무가 떨어져요. 한천, 하늘이 차가워요. 무슨 계절? 겨울, 추운 겨울에 너 홀로 피어있냐, 아니면 가을에 너 홀로 피어있는가. 자, 아마도 오상고조를 너뿐인가 하노라. 서리를 모르는 절개를 가진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국화 예찬. 자, 2번의 시조는 언젠가 다시 할 일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이 시조집 안에 있어요. 자, 반중의 좋은 감이 곱게 돕니다. 홍시가 예뻐 보인다. 유자가 아니라도 품어 감직하지만, 집에 갖고 간직하지만 품어가도 반가워할 사람 없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서러워하노라. 효에 대한 시입니다. 자, 이건 나중에 다시 세세하게 해줄게요. 2번은. 자, 3번은 강산의 좋은 경치를 힘센 이와 다투려면. 이런 얘기예요. 강산의 좋은 경치를 힘센 이와 다퉈서 이긴 사람만 자연을 즐길 수 있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힘과 내 분으로, 내 힘과 내 분수로 어이하여 얻을 것이다. 난 힘이 약해. 그러니까 자연을 싸워서 이겨서 감상하면 나는 안 될 거야. 아마 안 될 거야. 나는 철석. 이겁니다. 자, 그래서 진실로 그 말이 없을세 나도 두고 노니라. 진실로 자연 바라보는 걸 그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나도 자연을 즐길 수 있노라. 자, 그리고 사실 오늘 할 시조들 중에 가장 중요한 시조가 여기 숨어 있어요. 4번입니다. 4번. 요 시조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학년일수록, 네, 저학년일수록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요 시조 엄청 중요합니다.
자, 청사는 어찌하여 망고의 푸르르며 이렇게 얘기해요. 자, 청사는 어찌하여 항상 푸르르며 그리고 또 뭐라고 했죠? 유수는 유수 흐르는 물은 어찌하여 주야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가. 자, 청산 유수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지도 않고 자연 친화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자연 친화의 함정으로 내는 시조입니다. 요게 이건 절대 자연 친화가 될 수 없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이가 지은 도산12곡 중에 하나거든요. 그 이이의 도산12곡의 언학 부분이에요. 근데 뭐 세세한 얘기는 아실 필요 없고 청산유수를 어떤 속성을 이용한 거냐면 얘가 변하지 않아요. 불변한다고요. 항상성을 가지고 시상을 전개해요. 자연의 속성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면 우리도 그치지 말고 망고상청하리라. 망고상청 그대로 하면 늘 푸르리라 이런 얘기인데 늘 뭐 한다면 변함없이 항문수양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연친화가 안 돼요. 자연친화의 함정으로 얘 맨날 끼워넣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망고상청하리라. 청산유수 나오는데 자연친화 아닌 거 요거밖에 없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은 옛날에 했던 그 누구죠? 신돈에 대한 비판 있는 시죠. 구름이 무심탄 말이 아마도 뻥이다. 이렇게 있는 거.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자, 시조 9편만 했는데 맞죠? 9편밖에 안 했잖아 우리. 그죠? 네, 9편 했어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자, 없으시면 마침